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본머스 대 에버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머스는 이번 시즌 유력한 강등 후보였지만 나름 선전하며 중위권에 위치해 있다. 강등권의 승점 14점 차로 앞서 있고 두 경기를 덜 치룬 상태기에 강등과는 거리가 멀다. 득점왕 레이스에서 다소 밀려나긴 했지만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인 솔랑케가 최전방에서 잘해줬고 세메뉴와 타버니에 등 이선 지원도 안정적이다. 에버튼은 승점 삭감 징계 경감에 이어 노팅엄이 승점을 깎이며 16위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리버풀의 더비 라이벌이자 꾸준히 프리미어 리그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했던 팀임을 감안하면 만족스럽지 못한 순위다. 때문에 남은 10경기에서 최대한 승점을 따내며 하위권을 벗어나야 한다. 접전을 본다. 홈팀은 두 팀을 통틀어 가장 위력적인 공격 옵션인 솔랑케가 경기 내내 적극적인 침투로 골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오나나와 가너 등 수비 보호가 되는 볼란치들이 수비적으로 임할 것이고 국대에 승선했던 브란스 웨이트가 최종 수비를 지켜낼 원정팀이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첼시 대 벌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첼시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레스터를 잡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쿠쿠렐라와 팔머, 마두에케 등이 골을 터뜨렸는데 4경기 연속 멀티골에 성공했다. 리그컵 결승에서 리버풀에 패하며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는데 리그에서는 뉴캐슬을 잡는 등 최근 흐름이 좋다. 은쿤쿠와 제임스 등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있지만 부드리크가 완벽하게 살아났고 잭슨의 최전방 존재감도 확실하다. 벌리는 브렌트포드를 잡고 최근 무승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잔류로 갈 수 있는 17위와의 승점 차가 여전히 5점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때문에 강팀인 첼시 상대로도 원정에서 공격적으로 임하며 승리를 노려야 한다. 오셔와 테일러 등이 수비 라인을 지키긴 하겠지만 라르센과 비티뉴, 포스터 등이 과감하게 나설 수 있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벌리는 시즌 막판 승점이 간절하지만 시즌 내내 원정 경기력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베르게의 중원 영향력이 떨어진 것도 문제다. 엔조와 카이세도가 중원을 장악하며 최전방과 이선으로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잭슨과 팔머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첼시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노팅엄 대 크리스탈 팰리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팅엄은 어느새 강등권으로 추락했다. 빌라와 리버풀 등 강팀 상대로 연패하기도 했지만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으로 인해 승점 삭감 징계를 당한 것이 컸다. 지지난 시즌 승격에 성공한 이후 가장 많은 선수를 영입했었는데 그로 인해 적자폭이 컸다. 그래도 잔류가 가능한 17위 팀과 승점 차가 1점에 불과하기에 한 두 라운드 결과에 따라 잔류권 진입이 가능하다. 팰리스는 강등권과 격차를 두고 있지만 아직 잔류를 확신할 입장은 아니다. 팀당 910경기 정도가 남아있는데 18위에 8점 차로 앞서 있다.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승점 관리가 필요하다. 원정에서는 최대한 패하지 않기 위한 선수 기용을 할 것이고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하고 나올 것이다. 윙어인 올리세와 센터백 구에이를 비롯해 부상자가 많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 노팅엄의 승리를 본다. 팰리스는 원정에서 확실한 수비 축구로 나설 것이다. 그러나 구에이와 두쿠레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 수비가 불안해졌다. 허드슨 오도이와 깁스 화이트, 엘랑가 등 빠른 발과 돌파를 보유한 선수들을 앞세워 상대 수비를 몰아칠 노팅엄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셰필드 대 풀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셰필드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본머스와 비기며 연패에서 벗어났다. 구스타보 하머와 로빈슨 등 수비 자원들이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며 승점 추가를 이끌었다. 그러나 잔류로 갈 수 있는 17위 팀과의 승점 차가 8점까지 벌어졌기에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잔류가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홈에서 나서는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승점 3점을 챙겨야 한다. 브레레턴과 오슐라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피치를 밟을 것이다. 풀럼은 토트넘을 완파하며 최근 4경기에서 3승을 챙겼다. 울버햄튼 원정을 패하긴 했지만 브라이튼과 맨유, 토트넘 등 상위권 팀을 모두 잡아냈다. 기대에 못 미치던 활약을 하던 무니즈는 토트넘전 멀티골을 비롯해 최근 7골을 폭발하며 히메네스의 공백을 메웠고 팔리냐와 페레이라의 중원 존재감도 대단했다. 풀럼의 승리를 본다. 셰필드가 홈에서 수비 위주의 축구로 역습에 나선다면 풀럼도 고전할 수 있지만 셰필드는 그럴 겨를이 없다.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것이고 그로 인해 수비 라인의 부담이 커질 것인데 이워비와 해리 윌슨, 윌리안 등이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무니즈가 해결할 풀럼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토트넘 대 루턴타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휴식기 이전 경기에서 풀럼의 일격을 당하며 4위로 올라서지 못했다. 공격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나선 경기였는데 상대의 역습에 무너졌다. 그래도 원정 연전을 마치고 돌아와 나서는 홈 경기인데다 어매치를 다녀온 선수들이 건강하게 돌아왔기에 홈에서 전력을 다할 수 있다.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 등 골맛을 국대에서 본 공격진이 최전방에 나설 것이다. 루턴은 강등권 커트라인에 걸려있는 팀이다. 에버튼과 노팅엄 등이 징계로 인해 승점 삭감을 당했음에도 안정적인 순위권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때문에 휴식기 이후 나서는 첫 일정에서 강팀인 토트넘 상대로 무리한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최전방에 나설 모리스를 제외한 선수들이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임할 것이 유력하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루턴은 좋았던 시기를 지나 다시 경기력과 분위기 모두 추락했다. 로키어의 공백이 큰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부족하고 로스 바클리의 중원 존재감도 줄었다. 벤탄쿠르와 메디슨이 공격을 주도하며 점차 상대 수비를 넘어설 것이고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해결할 토트넘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알메리아 대 오사수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메리아는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시즌 첫 승리를 따냈다. 리그 개막 이후 28라운드까지 승리가 없었는데 팝티스탕의 골로 승리하고 이제 연승에 도전한다. 그러나 워낙 승점 관리를 잘하지 못했기에 유럽에서 가장 강등 가능성이 높은 팀이다. 17위와 승점 차가 14점이기에 남은 경기에서 4패만 당해도 강등된다. 때문에 홈에서 할 만한 팀 상대로 엠바바와 라마자니 등이 적극적인 공세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오사수나는 휴식기 전 연패를 당했다. 카디스와 알라베스 등에 연승했는데 리그 1, 2위 팀 상대로 승점을 따내긴 어려웠다. 그래도 레알 상대로 부디미르와 무뇨즈 등의 골이 나오는 등 시즌 중후반 이후 나아진 경기력을 보였다. 특히 라리가 정상급 스트라이커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디미르의 마무리가 대단하다. 오사수나의 승리를 본다. 시즌 첫 승리를 따내고 돌아온 홈에서 알메리아가 물러서지 않고 경기를 운영하겠지만 토로와 몬카율라가 나설 원정팀 중원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가긴 어렵다. 공격적으로 나설 알메리아기에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수비 숫자가 적을 수 있고 부디미르와 가르시아 등이 해결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